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이 물건 재밌습니다. 지분이거든요. 자, 지분은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 매각 나왔습니다. 2분의 1 매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두 명이 같이 이 물건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구별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임의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이게 B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B라는 소유권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 A한테 이 B의 지분권자를 공유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 이유는 이 지분권에 의해서 이 A의 소유권에 영향을 구별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 권한을 A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 지분으로 2분의 1이 나왔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지분으로 경매가 나온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런 걸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경매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B라는 지분이 경매가 나오게 되면 이 물건을 입찰자들이 많이 입찰을 할 거잖아요. 많이 입찰을 해서 입찰 당일날 여기서 입찰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면 낙찰되고 나서 공유자 우선 매수 하실 분 신고하세요 라고 하면 이때 A가 손을 들고 저 공유자 우선 매수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물건에 낙찰된 금액으로 이 A라는 소유자가 A라는 지분권자가 이거를 바로 사가게 되는 거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어떤 특정의 제3자였다가 3자에서 A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바뀌는 겁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이렇게 지분이 나온 경우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낙찰되는 거 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얼마에 낙찰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물건 지금 현재 감정평가 금액은 6.75억인데요. 만약에 6.75억이 3부 유찰돼서 5억 4천인 상태인데, 만약에 여기 제3자가 낙찰된 금액이 한 6억 정도 있다. 그러면 공유자 우선 매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낙찰된 금액이 예를 들어 10억이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결정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공유자 우선 매수는 그 법원 당일날 가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을 먼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먼저 보면, 이 물건 2015년 5월 27일 근저당이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전입한 전입자가 있습니다. 이 전입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진정한 세입자라면 대항력이 있게 되고, 진정한 세입자가 맞아서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미상으로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게다가 이 물건 지분이다 보니 매각 물건 명세서 좀 밑에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 신고 보증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공유자는 이후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라는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밖에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 물건, 그런데 이 물건 실제로는 이제 유찰되고 변경되고 유찰된 상태에서 3차의 매각이 진행이 되는데 12월 2일날 2월 2일날이므로 아직 매각 물건 명세서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매각 물건 명세서는 보다시피 작성일자가 2020년 11월 23일입니다. 다시 경매가 시작이 되는 2월 2일 일주일 전에 다시 나오거든요. 다시 나오므로 현재 이 매각 물건에서는 유효한 매각 물건세가 아니므로 다시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물건의 문건 송달 내역을 보시면 접수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2020년 12월 17일 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우선 매수 신고서가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마다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점이 있긴 한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하면 왜 미리 신청을 하느냐, 낙찰되는 당일날 그 자리에서 신청하면 된다라고 안내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건 어차피 신청이니까요, 이렇게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유자는 반드시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물건을 입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얼마 입찰해야 돼요? 얼마 입찰하든지 일단은 공유자 우선 매수에 가져간다는, 일반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일단 입찰하고 보자라는 게 좀 더 나왔다면,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공유자 우선 매수가 확실히 들어오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입찰자들은 내가 만약에 얼마의 낙찰을 받더라도 상대방은 공유자 우선 매수 할 것이므로 나는 입찰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런 걸 노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미리 제출해서 입찰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어차피 너 돌아봤자 내가 공저수 매수로 가져가니 돌아봤자 소용없어. 그러니까 오지마. 입찰 당연히 오지마. 그래서 입찰가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이 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 해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신고서가 제출됐든 신고가 제출되지 않았든 사실 크게 그렇게 어차피 뭐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을 최저가 5억 4천인데 6억 7,500이 유찰이 되었어요. 만약에 내가 6.75을 썼다. 예를 들어 6.5을 썼다. 일단 시세는 여기는 6.75억을 더 가정을 할게요. 일단 뭐 시세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6.75억이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인중개사에서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이것도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높게 쓰면 가져갈까? 낮게 쓰면 당연히 가져가겠지. 근데 얼마큼 높게 쓰면 안 가져갈까? 이런 머리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가져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뭐 가져가지 않게 되면 뭐 실효돼서 다음에는 신고를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내가 얼마를 써야 될지라는 그런 물음표를 나올 수 있는데 이 지분권자 입장에서는 미리 신고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입찰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일단은 그런 생각을 보여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물건이 내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공인중개사에서 당할 것 같으니 난 입찰 안 해야지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모르잖아요. 만약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건 그래 나는 6억 이하면 공정수매수 할 건데 만약에 그 이상이면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공정수매수 신고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꼭 이거를 입찰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니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이 있으셨다면 그냥 그 금액에 입찰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공정수 매수 너무나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분 물건이 가지는 특수성이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